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됐는데요. 한여름이면 영락없이 땀을 줄줄 흘리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 바로 물인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몸은 72%가량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갤러리아 비데코리아 한영무 씨와 함께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부탁드리고요. 먼저 한 잔의 물을 잘 마시면 보약 이상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물의 역할 무엇입니까? 예, 물은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4분의 3 역시 물로 되어 있죠. 물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혈액은 9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혈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 생존의 수단인 것입니다. 네, 혈액의 9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깨끗한 물 그리고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물은 얼마나 깨끗할까요? 네,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이 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실제 3%에 불과합니다. 97%는 바닷물이죠. 네. 그래서 그 3%의 물 중에서도 2%는 빙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지하수나 하천, 강은 1% 미만에 불과하고 이렇게 수자원은 굉장히 생각보다 적은데 이 적은 수자원이 마구잡이 개발에 의한 환경의 오염이나 또는 자동차의 매연가스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공장의 중금속이나 우리의 생활 폐수 또 캐나다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수많은 농장에서 매일 뿜어대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거의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물 또한 역시 굉장히 오염돼 있죠. 그래서 옛날처럼 샘물을 깨끗한 샘물을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지하자원인 지하수마저도 깨끗한 물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제 정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수기가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정수기란 무엇인가요? 네, 정수기는 이렇게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여과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수기라고 이름 붙여주기에는 부적합하죠.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먹을 수 있기에는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정수기인 양 식수로 이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볼 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정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정수기를 크게 한 4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정수를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양한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설치하는 그 장소에 따라서는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카운터탑 위에 놓는 그리고 아무 곳이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수기가 있습니다. 스탠드형이라고 해서. 네. 그리고 여과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정수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삼투압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공사막이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 간편하게 여과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외에 요즘에는 정수기를 찬물, 더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냉온 정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직접 나올 수 있는 얼음 정수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체에 유익한 알칼리 정수기, 미네랄 정수기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정수기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수기들의 그 작동 원리와 그리고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수기는 오염된 더러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이렇게 걸러주게 되죠. 여기 앞에 있는 그 필터를 보시면 필터가 보통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수기는 4개 또는 5개 정도의 필터가 정수기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필터 중에서 이렇게 주인공 필터가 있어요. 이 주인공 필터는 그 역삼투압 필터 또는 그 UF 멤브레인 필터라고 하는데요. 이 필터가 주인공 필터인데 굉장히 미세한 것을 여과시켜 주죠. 그런데 이것이 금방 막히기 때문에 이 필터 앞에 보조 필터로서, 보디가드로서 한두 개의 필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필터에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마지막 처리하는 필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성 필터가 또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필터 1개 정도로 물을 여과해서 정수기처럼 그 판매되어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정말 잘 물이 정수되는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요, 필터가 벌써 4-5개 정도가 되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그 개수의 그 필터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역삼투압 방식과 그리고 중공사막 방식의 그 정수기 그 필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정수기의 대명사 역삼투압은 물을 거의 증류수와 같이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그 머리카락에 단면적을 절단해서 잘라서 머리카락에 100만 개의 구멍을 뚫은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통과하는 물은 순수한 물 분자 외에 어떠한 것도 통과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석회나 녹물, 심지어 세균, 미네랄까지도 다 통과를 못하게 하는 방식이 역삼투압 방식이고요. 중공사막 방식은 이거보다는 한 10배 정도 구멍이 굵어서 약간의 석회와 미네랄도 통과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을 중공사막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공사막 방식은 약간의 석회나 세균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공사막을 통과한 물은 자외선 살균 소독으로 세균을 죽여서 먹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삼투압 방식의 그러한 그 필터, 그 정수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물이 정말 깨끗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준비된 물이 수돗물과 예. 이렇게 수돗물입니다. 네. 수돗물이 있고 그리고 브리타물이죠. 네. 브리타물. 네. 그 다음에 역삼투압물입니다. 이 역삼투압물과 증류수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물 3가지를 비교를 하기 위한 이 기기가 TDS 테스트하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ppm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 1리터 속에 얼마나 많은 물 외의 성분이 있는가, 좋은 성분이든 나쁜 성분이든 석회든 뭐 산삼이 녹은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캐나다의 수돗물을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보면 예. 보통 수치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200 정도가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200 정도가 나오고요. 네. 브리타로 걸러낸 물은 정수가 잘 됐겠지 생각하지만 네. 직접 측정을 해보면 한 180 정도, 예, 약간 걸러진 정도, 물에 찌꺼기만 걸러진 정도. 예. 그런데 반면에 역삼투압물은 거의 숫자가 제로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겁니다. 맞아요. 단단히 뭐 5 내지 이 정도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역삼투압물은 완벽하게 세균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정말
100점짜리 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반면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네랄 성분까지도 걸러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미네랄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삼투압 물에는 미네랄도 세균도 납성분도 그 어느 것도 없는 순수한 물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역삼투압 물이 산성이라는 것이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산성인 물을 다시 우리 인체가 원하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알칼리수로 전환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알칼리수란 또 어떠한 물인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칼리수는 일반의 수돗물이 보통 중성물이라면 완벽하게 걸러낸 역삼투압물이나 증류수는 산성이 4 내지 5 정도 되는 산성물입니다. 알칼리물이 만약에 pH가 8 내지 9 정도라면 이 pH가 낮은 물을 산성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어린 아이가 태반에서 태어나는데 이 태반의 물은 pH가 8 내지 9 정도 되는 알칼리수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서서히 자라면서 결국은 몸이 산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특히 또 고령의 분들이나 환자나 암세포 주변의 물을 축출을 해서 pH를 측정해 보면 pH가 5 정도 되는 그 산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에 가장 중요한 물을 알칼리화 시켜주는 알칼리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지금 알칼리수가 인체에 아주 좋은 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알아본 역삼투압 방식의 물도 있잖아요. 네. 그 물은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는 하셨어요. 그렇다면 역삼투압 방식의 물과 그리고 알칼리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삼투압 물을 이 컵에 붓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수입니다. 알칼리수를 부어서 pH를 측정하는 시약이에요. 이 시약을 떨어뜨려 보면 노란색이 나오면 산성인 물이고요. 이렇게. 네. 알칼리수는 보라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네. 보시다시피 완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알칼리수이고 이게 산성인 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녹차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녹차를 네. 안에 넣었는데요. 예. 이 역삼투압물을 부었을 경우에 역삼투압물과 네. 알칼리수를 한번 이렇게 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칼리수 같은 경우는 붓자마자 바로 녹차가 이렇게 네. 우러나오지만 예. 역삼투압물은 아직도 우러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10분이 지나도 역삼투압물은 우러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네. 우리 인체에 물이 들어갔을 때 저 먼 곳 모세혈관까지 빨리 피가 흐르고 도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산성물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알칼리수가 개발이 되어서 전 국민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알칼리수를 음용하고 있죠. 건강에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그 역삼투압 방식의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역삼투압 방식의 물을 알칼리수로 바꾸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삼투압 시스템에 마지막에 이렇게 알칼리 필터만 삽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알칼리 필터는 어떻게 해서 알칼리 물로 전환하게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칼리 필터 안에는 어떠한 물질이 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비나 눈은 전부 산성이에요. 그 산성인 물이 땅속에 들어가서 돌다가 지하수에서 뽑아낸 좋은 물은 알칼리수가 되는데 지하에는 산성인 물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광물질들이. 그러한 광물질들을 이 안에 축출해서 넣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물이 지나가면서 지하에서 알칼리로 바꿔지는 그 원리와 똑같이 자연 방식으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이런 방식이 아닌 전기로 분해를 해서 알칼리화 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내추럴 하지 못한 방법이다 해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좀 이거보다는 그 뒤처진 기술이라고 봐지고요. 알칼리수 필터 안에 들어있는 주된 성분들은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같은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르말린이라고 해서 물에 전기를 일으켜서 이온화시키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토르말린, 토르모석 같은 것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돗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수돗물은 얼마나 안전한지, 캐나다의 물 얼만큼 안전합니까? 네, 캐나다의 수돗물은 안전한가 하는 부분을 저도 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수도국에서 약 90여 가지의 안전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물이 합격해야지만이 각 가정으로 내려보내고, 한국은 약 60여 가지만 테스트를 해서 합격하면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에 석회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석회수가 많은 건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커피보트에 하얀 유리 투명한 커피보트에 물을 다 끓이고 나서 증발시켜버리면 바닥에 하얗게 가루가 남습니다. 네. 그것이 석회라고 봐야 되겠고, 가습기를 그냥 수돗물로 돌리면 1, 2년을 쓰지 못하고 안에 관이 막혀버리는 이유가 석회가 이렇게 많고요. 또 하나는 캐나다에는 녹물이 심합니다. 우리 집은 새 집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으로 오는 배관이 50년, 100년 된 배관이 참 많죠. 그래서 그 배관 속에 있는 물찌꺼기나 녹물이 많이 심한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캐나다의 배관은 주로 용접을 하게 됩니다. 납으로 용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을 더럽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는 좋은 물을 내려보내지만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안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 조금 전에 캐나다의 그 수돗물 속에 납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진국인데 어떻게 그 수돗물 속에 납성분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어떤 이유입니까? 네, 최근에 한국 분 중에서 이 캐나다의 공학 박사이시고 인스펙터를 하시는 분이 신문지상에 내놓은 자료를 봤는데, 한국보다 납성분이 4배가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러 다니면서 직접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이 배관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배관에 보면 이 대부분의 이런 배관들이 중간에 접합 부위가 전부 이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배관 사이에 작은 걸 끼워서 납으로 지져서 봉합을 하다 보니까 이 물이 흐르는 사이에 안쪽으로 이 납성분이 흘러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물에 항상 납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아마 한국에서 이런 방식의 배관을 했다면 그 집은, 아파트는 분양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실제 이렇고, 최근에 잘 지은 집 보기 드물게 가끔 좋은 자재를 써서 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고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싱크대 밑에 한번 찬장을 열어보시면 바로 이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캐나다 물은 확실히 안전하기 때문에 뭐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안전한 물은 아닌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캐나다에 먼저 이민을 오신 40년 이렇게 되신 선배님들이 가끔 말씀을 하십니다. 캐나다 물은 정말 깨끗하고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이 40, 50년 전에 전쟁 직후의 산업 개발을 위해서 환경오염이나 물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그때는 한국의 수질이 별로 안 좋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캐나다는 그동안 배관이 오래돼서 결국은 납성분이 많고
또 녹이 많은 것이죠. 최근에 OECD 국가 중에서 수돗물이 가장 좋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이 5위 내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굉장히 뒤에 있죠. 그래서 한국의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반면에 캐나다 수돗물은 그냥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국에서는 깨끗하지만 각 가정에서 직접 먹는 물은 그다지 안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 분들이 또는 캐나다인들이 잘 모르는 것 그것이 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정수기가 한국에서도 필요하지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캐나다인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실제로 듣고 보니까 정말 정수기를 사용을 해서 깨끗한 물로 걸러낸 뒤에 물을 음용을 하든지 음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수기 관리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필터 같은 것도 자주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캐나다에서는 정수기 관리를 한국에서 이주를 해오신 분들이 한국의 정수기 관리 방식대로 캐나다에서 원한다면 정수기 관리하는 그 관리요원들이 찾아와서 집에 와서 서비스를 풀로 다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캐나다는 지역도 넓고 또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정수기는 간단하게 필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서 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부님들도 쉽게 필터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을 사서 먹는 물보다도 오히려 가격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저렴할 수도 있고요. 또 간편하게 내가 필터를 교환하고 정수기를 관리하고 또 물때가 낀 거를 씻어주고 이렇게 관리하면은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비데코리아 한영문 씨와 함께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물이 1,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는데요. 물 부족량이 5% 이상이면 혼수 상태, 그리고 10% 이상 모자라면 생명까지 잃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경우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해서 만성적인 탈수 증세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물만 제대로 마셔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